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력과 자기장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제 실험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류천층에 대한 실험 목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목표는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력과 자기장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건 지금쯤이면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류천층을 이용을 해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뭘 측정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장과 자기력을 이렇게 한번 측정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나서 공기 중에서 투자율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 목표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실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험 목표와 여기는 실험 장비를 한번 보고 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실험 목표를 성취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먼저들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실험 구조 이해를 할 겸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실험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실험 장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실험 장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험 장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전류천층이 있어요. 전류천층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받침점이에요. 받침점. 여기 받침점이 손으로 잡은데 여기가 받침점이 있고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솔레노이드예요. 근데 솔레노이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권선수라고 하는 거하고 솔레노이드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솔레노이드의 권선수는 360회로 돼 있어요. 이거는 권선수는 턴수라고도 하는데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 구리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구리도선을 감아놓은 거를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권선수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몇 번 감겼니? 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60회라고 하는 거는 이 솔레노이드는 360번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길이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면 돼요. 길이는 여기 뭐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버니어 캘리퍼스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를 측정을 이렇게 이거 안 맞네요. 그러면 자료 측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료 이렇게 우리는 여기를 정확하게 뭐 여기를 미리까지 읽을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자료 측정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자료 측정을 해보면은 여기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16cm 정도 돼요. 16cm 정도 돼서 제가 여기에다가 16cm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권선수와 길이에 대한 값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권선 밀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에 여기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의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론식을 배울 때 여기에서 n 조그맣게 쓴 스몰 n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요 n이 권선 밀도예요. 근데 이 권선 밀도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권선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권선수를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모델에 의해서 권선 밀도라고 하는 거는 360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센치를 미터로 바꿔서 0.16으로 나눠주게 되면 2200 얼마 정도가 나오겠네요. 대강 그 값 자체가 우리가 권선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는 지금 2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사용을 했던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전원 공급 장치를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분동이 있어요. 분동은 이렇게 작아서 핀셋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 핀셋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분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이게 여기에 보면은 200M 그리고 100M으로 써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밀리그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그러니까 200mg 그러니까 0.2g이 되겠죠. 이쪽은 100mg 그러니까 0.1g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작아요. 이 작은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천층 위에다가 이쪽 천층 위에다가 이쪽 끝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때 여기에는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하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죠. 왜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론적 배경을 배울 때 한쪽에다가 이쪽에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은 분동을 올려놓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분동을 이렇게 올려놓을 때 바로 그게 너무 작으니까 핀셋을 이용해서 올려놓으라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연결선들이 있어요. 연결선은 바나라잭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여기에 전원 공급 장치 2개를 이렇게 놓고 한쪽은 솔레노이드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공급하고 한쪽은 전류 천층 쪽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공급할 거예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꾸미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 구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이 부분 자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의미를 붙여놓은 거예요. 한쪽은 지금 솔레노이드 쪽으로 이렇게 전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전류 천칭 쪽으로 전류가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여기에 있는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놓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실험 방법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원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전원은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여기를 이렇게 전원을 꽂아요. 전원을 꽂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가 자기장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선은 꼬아놓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조심해서 꽂아야 돼요. 솔레노이드에다 꽂을 때 여기 보면은 뒤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꽂으면 안 돼요. 한쪽은 지금 악어 크립으로 돼서 물려놓으면 되는데, 지금 이 솔레노이드의 전류는 어떻게 흐르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앞쪽에서 또는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솔레노이드에 구리선이 보여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구리선 자체가 도선을 감아놨으면 시작과 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보면은 위쪽하고 아래쪽에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구리선이 보이는 거, 바로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위쪽에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 하나가 있어서 뒤쪽을 이렇게 악어 클립으로 저것처럼 이렇게 물리면 돼요. 이쪽을 이렇게 물려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도선이 없는 쪽에다가 얘를 갖다 이렇게 물려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솔레노이드에는 전류가 통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이건 단락된 거예요. 그래서 앞쪽이나 뒤쪽에서 확인을 해서 전선이 있는 쪽, 도선이 있는 쪽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지금 이쪽 위와 이쪽 아래겠네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연결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리고 전류 천칭 쪽에는 전류 천칭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쪽도 이렇게 여기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해요.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물려주면 돼요. 악어 클립으로.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쪽에 서로 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지지대에다가 물려주면 돼요. 물려주면.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 전류 천칭은, 잠깐만 여기를 이렇게 들어줄게요. 전류 천칭은 이 안에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원 공급기에서 물려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회로를 꾸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갔죠? 다시 한번 여기에 유심히 한번 봐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옆에서도 한번 보고 위에서도 이렇게 한번 봐봐요. 물론 저기에 그림이 있어서 잘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비를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꾸몄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원을 켰을 때 여기에서 여기 지지대 쪽에서 스파크가 튈 수가 있어요. 스파크가 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해주고, 자,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와서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처음에 실험 받침대 수평을 조절을 해야 돼요. 모든 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테이블부터 시작을 해서 받침대를 수평으로 맞추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솔레노이드에 이렇게 전류 천칭을 거치를 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줬듯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솔레노이드에다가 전류 천칭을 이렇게 넣어서 거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렇게 넣으라는 소리. 자, 그리고 여기에 균형 나사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추라고 돼 있어요. 균형 나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요 끝에 있는 게 이게 균형 주설 나사예요. 지금 여러분들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겠지만, 여기에는 바로 이게 나사가 조그만 게 있어요. 움직이는 거 보이죠? 제가 이렇게 돌릴 때마다 거리가 달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얘를 조절을 해서 틀림없이 이게 받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균형을 맞추라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여기 전류 천칭을 나사를 이용하여 전류 천칭에 수평이 되도록 조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 나사를 조절을 해서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전류의 방향, 여기가 어떤 식 방향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전류 천칭 쪽에 이렇게 전류 천칭 쪽 조정 쪽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류 방향을 이쪽이 전류를 걸었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0으로 돌렸을 때는 전류를 공급을 안 할 때는 이렇게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토크를 생각하면 쉬워요. 다시 말해서 솔레노이드에 자기장이 걸리면은 이쪽 끝을 아래쪽으로 내릴 거기 때문에 다시 수평이 되는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이 되는 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쪽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돼 있어요. 솔레노이드의 극성 전원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기 지지대에다 물려줘요. 그리고 뒤쪽에 솔레노이드에서 이렇게 도선이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여기를 악어 클립으로 물려주되, 다시 말해서 이쪽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쪽,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쪽하고 플러스 쪽에 이렇게 물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로를 꾸며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초기 조건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 뒤에 실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는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 우리는 전류 천층에 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전류 천층이라고 하는 얘를 확대를 시켜놓은 건데 이 속에다 이렇게 넣은 거를 확대를 시켜서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전류 조절 나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돌려서 수평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수평이 되게 잡고 그거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를 종이면 쪽으로, 여기 지면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쪽에는 플러스 전극이 들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극이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길이는 여기 평형점부터 이 끝에까지 길이를, 여기 도전 끝에까지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할 테고, 그리고 분동을 올려놓는 데까지 거리를 우리가 S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 분동에 올려놓는데 위치는 점점 바꾸면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조그만 분동이라고 하는 거를, 분동을 우리는 여기 작은 분동을 핀셋으로 잡아서 이거를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서 실험을 측정을 할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거예요. 실제는 여기가 이렇게 여기 분동을 낄 수 있게, 여기 있는 작은 분동을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여기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은 회로도가 있어요. 전류가 전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거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하나밖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이렇게 장착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꽂을 수 있는 데가 원래는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쉽게 꽂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실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분동을 여기다 올려놓고 거기에 있는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이거는 그냥 측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힘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쪽에서 전류가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색깔이 약간 다른 쪽이 전극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전류 천층을 뒤쪽으로 돌려보게 되면은 여기에 전극이 있어요. 이렇게 전극이 있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플러스 극이니까 쭉 와서 이 끝단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면에 여기 스크린면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흘러가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솔레노이드의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 네 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면은 지금 같은 구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자기장은 이 솔레노이드 안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의 방향은 아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FBI라고 했죠. 그리고 또는 FBV 속도라고 했죠. 바로 여기를 이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손가락 방향을 가리켜 볼까요? 가리키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을 FB니까 검지로 가리키면 돼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지금 보면은 전류의 방향은 여기 있는 중지예요. 중지를 가리키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가 손가락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방향은? 그러면 힘의 방향은 엄지가 뜻하는 거죠. 엄지는 어느 쪽으로 가요? 엄지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힘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쪽 수평으로 이렇게 냈던 거를 실제 실험에서는 이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래쪽으로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걸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천칭 자체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내려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손가락으로 꼭 해봐요. 그리고 여기가 손이 혹시 불편하면은 오른손을 갖다 대도 돼요. 그러니까 양의 전하 기준으로 이쪽이 FPI 또는 FP 전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도 돼요. 그러면 이쪽 오른손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힘의 방향은 어디냐면 손바닥의 방향이에요. 손바닥 힘 받죠? 딱딱 치면은 그러니까 손바닥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구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켜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으로 했듯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칠판 아래쪽으로 여기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음의 전화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이거는 양전화 기준, 이거는 음전화 기준, 거울 대칭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해서 여기 틀림없이 전류 천칭에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걸게 되면 지금 전류 천칭 쪽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걸게 되면 얘는 이렇게 평형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는 힘의 방향은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겸사겸사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제일 중요한 내용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류 천칭이 솔레노이드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전류 천칭의 다음과 같은 구조일 때 이렇게 전류를 가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나 하는 거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해둬야 돼요. 반드시 여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해두고 이제 우리는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세부 실험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실험 조건이 됐고 자 이제 실험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우리는 전류 이쪽에 솔레노이드 쪽에는 대강 한 2.5에서 2.8 암페어 정도 전류를 걸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류 천칭 쪽은 지금까지는 꺼놓고 있다가 이제 전류를 가하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류를 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전류 천칭 쪽에다가 수평이 맞은 전류 천칭 쪽에다가 이렇게 분동을 하나 올려놔요. 분동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틀림없이 수평이 맞은 상황에서 분동이라고 하는 무게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쪽에 전류 천칭을 전원을 킨 다음에 이쪽에 전류를 점점 공급을 하면은 다시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던 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이렇게 수평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두 가지를 기록을 하면 돼요. 하나는 분동을 여기에서 보면은 분동을 올려놓은 그 거리를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우리가 전류 천칭 쪽에 걸리는 전류를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동의 위치 그 받침점으로부터 분동을 어디다 올려놨나고 하는 그 분동의 위치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그때 수평이 맞을 때까지 기울어졌던 게 올라와서 이렇게 수평이 맞을 때까지 그때 걸렸던 전류의 값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나머지는 다 아는 값들인 거니까 여기는 분동의 질량 M이라고 하는 건 G는 중력 가속도 그리고 거리 S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재했고 그리고 전류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측정을 했어요. 몇 볼트일 때 몇 암페어일 때 이게 수평이 되는지 그걸 재했고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길이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어요. 여기에는 L하고 D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류 천칭의 정보 속에 있어요. 요 거리 S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에서 이렇게 몇 cm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을 해야 돼요. 분동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위치를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라고 하는 거리는 8.2cm 여기는 써 있어요. 여기에 이
전류 천칭에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L이라고 하는 여기에 두 선 사이의 거리, 다시 말해서 요만큼 거리예요. 여기는 전류가 흐르는 두 선 사이의 이 거리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가 전급판이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가운데 정도에서 이렇게 평균해서 쓴 거예요. 여기를 재보면은 1.6cm 정도 돼요. 요 값을 여러분들은 이쪽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값에다가 바로 그 값을 이렇게 L과 D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측정한 값을 두 개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는 자기장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기력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래프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표는 어떻게 작성하나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실험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류를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전류 천층에 걸리는 전류를 뭐 2.5A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 2.8로 바꾸던가 이렇게 해서 위의 실험을 반복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추의 질량도 뭐 처음에 100mg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뭐 200mg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실험을 반복을 해서 여기에 있는 표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우리는 자기장과 자기력을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는 솔레노이드 속에서 여기 있는 전류 천층에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움직이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 천층을 놓고 넣었을 때 여기에 있는 전류 천층 자체가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도대체 어떻게 힘을 받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요 부분 그림을 반드시 여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론적 여기 있는 내용, 다시 말해서 전류 천층에 받는 힘과 그리고 전류 천층에 받는 자기장의 크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보고서를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문헌이 있으면 참고문헌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꼭 한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번 즐거운 실험에서 만날게요. 다음 주제에서 만날게요.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